국주기 관차 말씀하셨는데 사실 멈추기 어려운 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정말 마음 먹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이 연두교서에서도 그 본인의 구상들을 밝힌 걸 보면 저는 이게 이 선배가 심영님이 항상 얘기하신 4월 2일 요즘 굉장히 주목하고 계신데 진짜 하나 뭐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시장이 움츠러든 게 아니라 트럼프 발언을 보니까 살짝 풀어주는 것 같으면서 더 세게 때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구조면 야 이거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별로 풀어준 것도 없었어요. 사실 자동차 연장 안 될 거라고 했죠. 뭐 USMCA 원산지 규정 충족하는 애들만 해준다. 멕시코에서는 50%밖에 안 되고 캐나다에서는 3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이라도 다 풀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고 4월 2일에 결국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좋은 놈인지 다 우리가 알아봐가지고 다 때릴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스카페센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첫 번째가 테리프고 두 번째는 reciprocative, 그러니까 상호다. 뭐 이제는 아주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네, 상호 관세. 두 번째가 합치면 상호 관세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지금 시장이 기대했던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수준은 확실히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더 우리가 깨져야 오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상호 관세는 사실은 뭐 그것만 따지면 별로 무섭진 않아요. 왜냐하면 캐나다나 멕시코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관세는 거의 다 낮춰놨어요. 그쵸. 예, 다 끌어놨어요. 비관세 조치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한국이 뭐 관세 4배라고 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 관세율이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아니에요. 그게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서 거의 웬만하면 다 깎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관세율이 실제로 나온 건 0.79% 그러니까요. 정도래요. 그래서 네. 무섭진 않은데 문제는 거기에 막 부가가치세 이런 걸 그러니까요. 넣었잖아요. 그 비관세 부가가치세는 장벽. 우리나라 10%고요. 20%인데도 있어요. 그러면 관세를 20% 때린다고요? 그게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 그러면 그거를 안 때릴게 하면서 그리고 사실 부가가치세를 깎아라.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각 나라의 그 세금은 특히 관세가 아니라 이 내부적인 어떤 세제 정책을 완전히 손보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없으면 갑자기 소득세를 뭐 그쵸. 10%포인트 높이고 막 20%포인트 높여 이래야 되는데, 말도 안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 각국에 그거는 내정 간섭이나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무서운 거는 그걸 걸어놓고 그럼 국가세제 말고 이거 해.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또. 뭐 국방비 더 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유럽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거겠죠. 유럽, 뭐 캐나다, 멕시코. 사실 캐나다도 보면 지금 트럼프가 펜타닐이 너무 싫어서 때린다고 하지만 캐나다는 진짜 요만큼 관역은 아니 지난 1년간 펜타닐 캐나다 국경으로 들어온 게 45파운드랍니다. 그러면 20 몇 킬로예요. 물론 엄청 많은 양이죠. 요만큼으로도 사람을 죽이니까. 하지만 멕시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멕시코 대통령이랑은 전화를 하더니 이렇게 하고 트리더이 멍청 51번째 주지사야. 주지사 새끼가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이게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중국이 지금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자고도 안 하고 계속 10%포인트씩 면제 얘기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준대잖아요. 전화도 안 받는데, 우리 뭐 얘기 좀 할까? 그래도 얘기도 안 받아주네요. 그래서 월셔널의 그 링링웨이 기자, 제가 자주 보는데 중국 소식통이거든요. 자주 보는데 엊그제 기사를 썼는데 월셔널에 거의 하루 동안 디지털면에 톱으로 이제 올라와 있었는데 그 기사의 핵심은 뭐냐? 지금 시진핑이 그래서 뭘 공부하고 있냐? 시진핑 공부하고 있는 게 1990년에 소련의 붕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고립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소련이 내부적으로 붕괴되게 만드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만들고 러시아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일부였지만 지금 싸우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우에도 중국이랑 가장 친한 애들이 누구야 라고 보니까 러시아고 이란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 편으로 살살 꼬드기고 이란은 후려쳐서 얘는 아직 박살을 내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제재 얘기가 나오고 방금 전에는 이제 러시아가 말을 안 들었는지 또 러시아에 대해서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쵸. 뭐 그건 뭐 맨날 바뀌니까 또 내일은 또 아니, 푸틴 내일이 내 뭐예요? 친구 30분 뒤에 또 그래 나올 수 있어요. 마이 프렌드 수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참 공교로운 타이밍에 중국은 러시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 막 이런 또 이야기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약간 그런 고립에 대한 공포가 확실히 중국이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저는 사실 요즘 되게 궁금했던 게 지금 어쨌든 트럼프는 나토에서도 발을 뺄 수 있고 심지어 요즘 유엔에 근무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유엔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지금 유엔의 이 사무국 운영 비용만 봐도 22%를 미국이 낸다고 해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피스키핑이나 뭐 이런 거는 훨씬 더 많이 내는데 이거 트럼프가 가만두겠느냐. 우리도 이제 삭감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게 크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봐서는 이 유엔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직원들 월급이 많고요. 여기 맨하탄에 있잖아요. 굉장히 그 부동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국마다 다 유엔 대표부 막 건물 갖고 있고요. 직원들이 여기 몇만 명이 와서 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엔 대사관에 지금 한 100명 있나요? 50명 정도 있나요? 그렇게 근무하면서 계속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전 세계 200국에서 날아와서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22%낸 거 중에 제가 봐서 한 5% 이상은 리펀드 받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미국 우리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살자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만약 가면은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렇게 EU도 이제 그래 우리도 이제 정신 차리고 각자 도생하자. 그러면 대만에서도 발을 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독일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안에서? 독일에서 이제 미국이 대만을 과연 관심이 독일에서 있겠느냐. 그러니까 독일이 정신 차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긴 반도체 첨단 시설도 애리조나에 다 옮겨놓고 그러니까요. 생산할 수 있으니까 굳이 지켜주지 않아도 될 만한. 그렇게 되면은 뭐 진짜 뭐 당장 올해 내년 내후년의 일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진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니까 전 이게 너무 걱정이 됐는데 스카페센트 장관이 뭐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해하기로는 시진핑은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대만 침공 같은 액션을 취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일레길로 하니까 뭐 제가 핵무기를 쓸지 안 쓸지 모르잖아요. 시진핑이 이제 25, 26, 27, 28, 29년에 침공을 하면 어떡하죠? 저는 그런 걱정 때문에 워렌 버핏이 이미 TSMC 주식이 다 팔고 팔았어요. 현금 확보하고. 근데 지금 뭐 미국 걱정할 게 아니라 유럽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발언이긴 한데 핵무장을 다시 꺼내서 쓰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좀 놀래켰잖아요. 근데 본질은 핵을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본인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쓰지는 않을 것 같고 돈을 푸는 것 같아요. 그게 시장에서 생각보다 미국보다 이제 좀 유럽이나 다른 데 눈을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제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들 좀 보시나요? 결국 그게 트럼프가 원하던 거죠. 트럼프가 원하던 게 그동안은 나토를 만든 다음에 국방비를 전 GDP의 2%만큼 쓰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썼거든요. 미국만 정도 썼고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2% 쓰자고 했는데 말로만 하니까 안 들으니까 트럼프가 뺄 것 같으니까 이제 유럽들이 야 도대체 안 되겠다 우리 쓰자 막 이렇게 나와서 지금 열심히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트럼프가 만든 거고 저는 트럼프를 보면 4월 2일로도 막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관세처럼. 근데 실질적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올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 맨하탄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여기서는 웬만한 사람이 사업해서 성공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여기 진짜 깍쟁이 동네고요. 너무너무 깍쟁이 동네고 주의시도 많고요. 정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마피아 이탈리안들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파고 들어가서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장사해서는 여기는 안 되고요. 파산도 많이 했잖아요. 뭐 뇌물부터 시작해서 뭐 별게 많습니다. 막 온갖 거를 다 해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목표하는 거를 찾아온 사람이 트럼프고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난 협상력을 미국이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협상력을 득여놓고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괴로운
그런 상태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유럽이 결국 유럽을 그렇게 20년 넘게 안 움직이던 독일을 움직이게 만든 정말 엄청난 업적을 어쨌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연초 이후로 굉장히 S&P 500 미국 증시보다 지금 유럽 그리고 특히 독일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이제 제가 현재까지 보는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이게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것 같다. 특히 만약에 계속 이렇게 유럽으로 돈이 간다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맥세븐을 뺏어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불안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미국에 몰빵이 되어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리밸런싱이 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럽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앞으로 트럼프가 미치광이 전략으로 나오면은 유럽이 또 타격을 입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까지 안 풀던 돈을 풀어서 좀 그 하방 충격이 좀 버퍼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유럽이 맥세븐 돈을 빼가지고 투자를 할 만큼 또 그렇게 매력적일까? 또 이런 아직까지의 불씨는 저는 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펀더멘탈도 봐야 되지만 밸류에이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당연히 맥세븐 좋고 미국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밸류에이션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난 15년 동안 유럽이 미국의 매일 수익률에서 떨어졌어요. 지난 15년. 누적된 이 차이가 장난 아니게 큽니다. 지금 닥스가 올해 16%가 올랐는데 독일의 닥스 지수가 근데 아직 퍼가 13배인가 14배인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많이 떨어진 거 같잖아요. 아직 21배입니다. 그렇죠. 22.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직도 이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유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스카페센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재정 문제. 우리가 이대로 가면 왜 트럼프하고 이렇게 지금 단기 고통이 있어도 바꾸려고 하냐. 우리가 이렇게 가면 유럽 된다. 그쵸. 왜냐면 재정 적자로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거 빚만 갚고 뭐 어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이렇게 될까봐 우리가 단기적인 고통을 갖고 수습을 하고 공무원들 자르고 지출을 줄이고 그래서 경제를 다시 프라이빗으로 만들 거야. 다시 민간화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유럽에 이번에 독일이 정말 기가 막히게 완전 바뀌어갖고 이게 뭔 얘기야 이랬잖아요. 독일은 그동안 남들한테 돈 쓰지 마, 빚내지 마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자기가 야 그냥 확 빚낸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독일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 게 이제 미국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유럽을 싹 바꾸는 거죠. 그렇죠. 예, 말 그리고 한마디로. 유럽이 앞으로는 그래서 좀 이제 백업은 할 거예요. 어느 정도 백업은 하고 조금 살아나고 자기네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것들을 좀 실천하려고 이번에 돈을 해서 쓰려고 하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돈 그렇게 쓰겠다 하고 나서 어제 블룸버그에서 그 미국의 뭐 이 인텔 정보 그 군 정보 인텔 뭐 이런 사람 인용을 해서 말하기를 만약에 진짜로 미국이 나토에서 발을 빼면 지금 유럽이 갖고 있는 군사적 무기만으로는 3주도 못 버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3주도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 맛이 많이 갔을 텐데. 그런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40년, 50년간 국방을 거의 안 했잖아요. 트럼프를 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왜 저러는지 뭐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유럽이 너무 돈을 안 쓴 것도 사실이다. 생산적인 부분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벤스가 JD 벤스가 그런 얘기했죠. 그 어디 폭스뉴스 인터뷰인가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평화유직은 거기 우크라이나에 유럽이 보내봐야 뭐 하겠냐. 걔네 40-50년 동안 전쟁도 안 해본 애들이야. 그 쓸모없는 군대야. 뭐 그런 식으로 실전 경험이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무시받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야 우리가 완전히 어느 순간 호구가 됐구나. 우리 완전 바보 됐구나. 이러면서 지금 좀 우리가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서 돈을 쓰겠다니까 좀 조금은 더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긴장감이 생기는 건 좋긴 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가 변화가 있어야죠. 한글말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 지금 당장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